군사학논고 저자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 역자정통응 출판사 지식을 만드는 지식 제2권 로마 군단의 조직 84 보병 백부장은 체격, 체력, 투척 무기 사용 기술, 검과 방패 사용 기술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한마디로 그는 모든 훈련 기술에서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는 빈틈없는 행동과 절제된 생활을 하고 적극적이며 명령을 받으면 토의하기보다는 곧 이행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병사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군기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했으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입고 자신들의 무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관리하도록 했다. 마태복음 8장 513절에 로마 군인 백부장 이야기가 나온다. 마 8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마 8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 8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 8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 8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 8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 811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 812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 8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왜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좋았었는지 알 수 있다. 인성이 곧 믿음이다. 세상에서 잘 훈련된 사람은 믿음도 좋다. 구성원들을 잘 훈련시켜야 한다. 백부장 정도급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교회 조직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으로 하면 어떨까? 백부장이 실전부대이다. 백부장급을 활성화하여 실전에 투입하도록 한다. 이것은 잘 훈련된 리더급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백부장급 리더들이 모여 천부장, 연대 사단급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 45병사들의 훈련, 복무 기간과 나이만으로는 결코 군인을 만들지 못한다. 훈련이 부족한 병사는 수년 동안을 복무하고도 직무에서는 역시 풋내기다. 모든 병사들이 제식동작 훈련을 끊임없이 실시했다. 병사들은 오직 훈련에 의해서 민첩성을 기를 수 있고 전투 시 특히 근접전에서 유리하게 싸우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병사들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열을 유지하고 결코 부대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이다. 후 17. 잘 훈련받은 병사는 열심히 작전에 임하고 그렇지 못한 병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는 군기가 병력보다 우세하다. 만일 군기를 소홀히 하면 군인은 농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술의 본질은 끊임없는 연습에 있다고 한 옛날 금어는 확실히 지당한 말이다. 제3권 전투를 위한 부대 배치. 전면을 크게 확장하기보다는 몇 개의 예비 부대를 갖는 것이 훨씬 낫다. 지형의 특징은 때때로 용기보다 더 중요하다. 적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적의 성격과 특히 주요 장교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성미가 급한지 신중한지, 대답한지 겁이 많은지, 원칙대로 싸우는지 되는 대로 싸우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109.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승리를 원하는 자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노고를 아껴서는 안 된다. 성공을 희망하는 자는 원칙으로 싸워야 하고 행운만 바라보고 싸워서는 안 된다. 아무도 감히 전투력이 우세한 강국을 침범하거나 모욕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110. 너무나 방대한 규모의 군대는 많은 위험과 불편에 빠지기 쉽다. 거대한 규모로 말미암아 군의 행동은 느리고 굼뜨게 되어 있다. 엄청나게 긴 종대로 행군을 해야 하기에 끊임없이 상당한 규모의 적에게 시달리고 습격을 당할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거추장스러운 짐 때문에 어려운 장소나 강을 통과할 때 기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짐이 되고 있는 수많은 말과 짐승들에게 사료를 제공해야 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식량 부족, 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필연적으로 인명 손실을 입을 것이고 도주하여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은 너무나 사기가 떨어진 나머지 다시 전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고대 로마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운 대로 숫자보다 군기를 더 선호했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전쟁이라면 그들은 원군과 함께 한개 군단, 즉 1만 명의 보병과 2천 명의 기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많은 구성원들은 훈련된 군사를 만들기 힘이 들며 전군에게 먹힌 구성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훈련된 백부장이 중심이 되어 천부장 10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10만 200명의 중견 공동체가 10개가 모여 지역을 감당하고 또 이런 교회 10개가 모여 도시를 감당하면 적당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숫자가 많다고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든 구성원들을 강하게 훈련하여야 하는 것이 리더의 책임이다. 118. 반란 예방 방법. 이런 선동적인 성향은 진영에서 게으르고 나약한 생활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병력을 분할시켜 각 군단을 각 구역에서 지키도록 하고 훈관, 부호민관, 그리고 일반 장교들에게 군기를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임무를 부여해서 부대원들이 복종심 외에 다른 마음을 전혀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끊임없이 야외 훈련을 실시하고 무장 검열을 해야 한다. 그들이 휴가로 불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주 점호를 소집을 하고 모든 신호에 따라 정확한 동작을 취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진영 내에서 훈련 실습을 충실히 한 부대는 어느 부대나 전장에 나설 때 강렬한 전투 의지와 영광의 꿈으로 고취되었다. 간단히 말해 자신의 기술과 힘에 대하여 확실히 자신감을 가진 군인들은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품지 않았다. 문제의 병사를 찾아내면 구실을 대서 분리시켜야 한다. 보직 변경을 하는 인상을 받도록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군중은 결코 단 한 번의 만장일치로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소수의 주동자들이 조종하고 선동한다. 전체의 겁을 주기 위해 본보기로 주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부하들에게 공포의 처벌로 직무 수행을 강요하기보다는 반습과 군기로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27. 최상의 도로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모고가 많이 따르더라도 협소하지만 안전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좋다. 136. 장군은 여러 군단에서 가장 경험 많고 신중한 장교들을 자주 소집하여 아군과 적군의 상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장군의 중요한 직무다.
모든 과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고려 단계에서 제거해야 한다. 138. 이런 상세한 사항에서 한 가지라도 절점이 있으면 완벽해질 때까지 교육 훈련을 반복한다. 144. 병사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호의 진흙으로 더럽혀야 한다고까지 말하면서 그들을 닦아 세웠다. 145. 그렇지만 한 번 차기가 떨어진 병사들을 부활시키는 일보다는 젊은 신병들을 새로 편성하여 적절하게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147. 전투 직전 병사들의 감정. 전투 당일에 병사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들의 모습, 말, 행위, 동작 등에서 자신감이나 두려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투에서 젊은 병사들의 열정만큼 신뢰할 만한 것은 없다. 한편 경험 많은 병사들이 싸우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염을 무릅쓰고 전투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때는 부하들을 설득해 순시운 승리의 신념을 심어주고 적절한 훈시나 연설로 그들을 고무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149. 전투 대열. 군을 전투 대열로 집결하게 할 때는 태양, 먼지, 바람 등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마주보는 태양은 눈이 부여 시야를 방해한다. 바람과 마주치면 그것은 적에게 이롭지만 아군에게는 무기 사용을 방해하고 효력을 무디게 할 것이다. 면전에서 몰아치는 먼지는 눈을 흐리게 하여 아군을 장님으로 만들 것이다. 154. 장군과 예하 지휘관들의 위치. 양쪽 군대가 부딪힐 때까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먼 거리에서 함성을 지르는 것은 무식함과 비겁함의 표시다. 공포의 소음과 무기의 날카로운 끝이 동시에 마주칠 때 함성을 지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167. 적, 도주의 촉진. 전쟁 기숙이 미숙한 장군들은 적이 모두 땅바닥에 뻗어 누워 있지 않거나 또는 탈출할 가능성 없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지 않으면 불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런 희망이 남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절망은 도리어 적을 무장시키고 용기를 부추길 수 있다. 불가피하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은 전우들과 함께 손에 무기를 들고 끝까지 싸우다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할 것이다. 도주하는 적을 위해서 절호의 교량을 제공하라는 스키피오의 금언은 자주 권장되어 왔다. 왜냐하면 적은 자유롭게 도망갈 여지가 생길 때는 도주하여 갔자 살아날 방법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하여 혼란이 확산되며 대병력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다. 패배자가 허겁지겁 무기를 내버리고 도주할 때 추격자에게는 어떤 위험도 있을 수 없다. 이 경우 도주병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병력이 아무리 적고 약해도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절망 상태에서 아무런 방책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그들은 적과 싸움을 벌인다. 패자에게 희망을 주어야만 정복자는 안전하다. 178. 보편적 금원. 전선을 너무 느리기보다는 몇 개의 예비대를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 용맹은 숫자보다 우월하다. 선천적으로 용감한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훈련과 군기의 요소를 통해서 용감해진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병사들을 전투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도주하는 적에 대해 무질서하게 병력을 이끌고 무모하게 추적하는 것은 이미 획득한 승리를 내다 버리는 것과 같다. 적 첩자가 야영장에 잠복해 있으면 주간에
모든 병사들을 천막으로 소집하라. 그러면 즉각 그를 포획할 수 있다. 강구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해 많은 부하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라. 그러나 실행하려는 계획은 가장 충성심이 높은 소수와 의논해라. 더 좋은 것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다. 훌륭한 장교는 포기를 잡거나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결코 전면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